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 저녁, 간호사 이수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다가 응급실 입구에서 젖은 신문지로 몸을 가린 채 떨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안 돼요. 수연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괜찮다, 아가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께 씌워드리고 병원 안으로 모셨어요. 잠깐만 들어와 계세요. 비가 그치면 그때 나가셔도 돼요.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수연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아가야. 요즘 사람들은 다 바빠서 이런 할멈한테 눈길도 안 주는데. 다음 날 수연은 수간호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병원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어요. 이수연 간호사, 외부인을 병원 내부로 들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수간호사님, 그 할머니가 밖에서 비를 맞고 계셨어요.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규정을 따라야 해. 경고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 수연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며칠 후 병원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들은 병원 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제가 바로 김순자의 아들 김재호입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신 간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김재호는 도시 최대 건설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혹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보안팀이 며칠 전 영상을 확인하자 수연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 간호사분이 누구인가요? 이수연 간호사입니다만 며칠 전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재호의 표정이 일순간 어두워졌습니다. 30분 후 수연은 원장실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과 함께 낯선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을 본 순간 수연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언니, 수연 언니 맞죠? 여성이 일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은지야? 정말 은지야? 언니, 정말 언니네. 두 사람은 15년 만에 재회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지는 수연보다 3살 어린 24살로 고아원에서 수연이 친언니처럼 돌봐주었던 아이였어요. 김재호는 이 상황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수연 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간호사였다니. 은지야, 이분이 그 수연 언니야? 네, 아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언니예요. 고아원에서 저를 진짜 친언니처럼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은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언니셨군요. 수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와드린 김순자 할머니가 은지의 할머니였다니. 은지야, 그럼 너희 할머니가. 네, 언니. 저희 할머니가 3일 전부터 실종되셔서 온 가족이 찾고 있었어요. 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원장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수연 간호사가 김순자 어르신을 도와드린 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싶어요. 수연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은지가 입양되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은지는 7살이었고 수연은 10살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온 지 3년째였던 수연에게 은지는 진짜 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언니, 나 입양 가도 언니 잊지 않을 거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어린 은지가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질 줄이야. 김순자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혼란스러웠지만 수연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할머니를 만난 수연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가야, 내가 그 아이구나. 은지가 늘 그리워하던. 할머니는 은지가 입양된 후에도 그녀를 걱정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로부터 고아원에서 자신을 돌봐준 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은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김재호는 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은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분이셨군요. 김재호는 병원 원장에게 수연의 경고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의 노숙자와 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설립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연 언니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새로 설립된 지역사회 의료봉사센터의 책임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날 밤 수연과 은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 사실 제가 입양되고 나서도 언니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새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언니만큼 따뜻하지는 않았거든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아원에서 밤에 무서워서 올 때마다 언니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수연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그 시절.
은지는 특히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은지야, 너도 기억하니? 우리가 함께 만든 언니와 동생의 약속? 물론이죠. 서로를 절대 잊지 않기, 언젠가 다시 만나기, 만나면 진짜 가족처럼 살기 그 약속 말이에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언니가 우연히 도와주신 할머니가 바로 저희 할머니였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우연이 아닐 거야. 운명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 며칠 후, 김재호는 수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은 수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 안 곳곳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수연 씨, 이리 와보세요. 김재호는 수연을 거실의 큰 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은지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지가 우리 가족이 된 후로 매년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김재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은지가 8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그리워하는 언니라고 하더군요. 수연은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사랑이 담긴 그림에는 2명의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위에 수연 언니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그림을 여기 걸어두셨다고요? 네. 은지가 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세요. 생일 때마다 소원을 빌 때면 항상 수연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였거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은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언니,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때요? 예쁘죠? 은지야,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났구나. 아버지께서 널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김재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사실 저희에게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양녀 입적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으로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버님, 그런 큰 일을. 아니에요, 언니. 아빠가 맞아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은지가 수연의 팔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 설립된 김순자 의료봉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수연은 센터의 책임 간호사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전 9시 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연은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은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언니 정말 멋져요. 저도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지야,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어. 사람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야. 은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현재 아버지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몸의 치료만큼 마음의 치료도 중요하니까. 두 사람은 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수연을 볼 때면 할머니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왔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할머니,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가야. 내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가 어릴 때부터 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고아원에서 언니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때부터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단다. 정말이요,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었어요. 언니, 어떡하죠?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해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이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수연이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 동료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수연아,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잖아. 정말이야? 고마워.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수연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수연의 28번째 생일날, 김재호 가족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센터에서 열린 이 파티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했어요. 수연 언니 생일 축하해요. 은지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우리 가족 수연 언니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지야, 고마워. 김순자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만든 목도리를 수연에게 선물했어요. 수연아, 이거 할머니가 너를 위해 직접 떴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간호사님이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생일 파티가 끝난 후 김재호는 수연과 은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은지야, 우리가 더 큰 꿈을 꿔보면 어떨까? 더 큰 꿈이요?
전국에 이런 센터를 만드는 거야. 김순자 의료봉사센터를 체인화해서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지. 은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충분히 준비할 거야. 수연 씨가 총책임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저요? 그럼 누가 하겠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당신이잖아. 수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6개월 후 봄이 온 어느 날 병원 앞 작은 공원에서 네 사람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김재호, 은지, 그리고 수연이었어요. 수연아, 내가 그날 나를 지나치지 않아서 우리가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었단다. 할머니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아가야.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은지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자매니까. 김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은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순간 공원의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수연이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맞아, 아가야.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내 따뜻한 마음이란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수연은 전국의 12개의 김순자 의료봉사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서울 본원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수혜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연은 무대에 서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1년 전 빗속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비록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의대생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저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님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본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은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센터의 상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함께 심리 상담, 직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억하세요? 작년에 센터에 오셨던 미혼모 김영애 씨요. 저희가 직업 교육 지원해 드렸잖아요. 응, 기억해. 오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대요. 이제 정식 미용사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연도 기뻤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지야, 너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구나. 언니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거든요. 어느 겨울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수연에게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혹시 박수 간호사님이세요? 그 여성은 수연이 신규 간호사 시절 가장 무서워했던 수간호사 박미경이었습니다. 수연을 경고 처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박수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1년 전 당신이 김순자 어르신을 도운 일로 경고 처분을 내렸던 것 말입니다. 그때는 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수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봅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 엄격했던 수간호사가 직접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수간호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죠. 박수간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센터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연과 김재호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었어요. 수연 씨, 동남아시아 지역에 의료 봉사를 떠나는 건 어떨까요? 김재호의 제안에 수연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 센터들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와 제가 여기서 책임지고 수연 씨는 해외 봉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은지도 동의했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니가 돌아오시면 함께 가고 싶어요. 빗속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의 빗속 만남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